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나라 인도. 현재 인구가 세계 1위인데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인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영우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장은 지난달 31일 인도 경제매체 민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공장 이전을 진행 중이거나 진출 계획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상당수는 인도가 베트남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2018년 인도 노이다 공장을 증설해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요. 단일 스마트폰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갖췄습니다. 또 아웃도어와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OEM 기업 영원무역은 지난 6월 인도 텔랑가나주에 신공장을 착공했죠. 특히 반도체를 한국 기업이 눈여겨보는 분야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세계 최고 배터리 회사 중 하나라며 반도체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의 투자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리튬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인도 지질연구소는 지난 2월 인도 북부 잠무, 카슈미르의 레아시 지역에 리튬 59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인도는 세계 7대 리튬 매장국으로 도약해 배터리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이 지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인도는 배터리 공장의 등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인도로의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호신호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인도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는 건데요. 당초 BYD는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세우고 오는 2030년까지 인도 전기차 시장의 40%를 차지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인도 정부가 인도 내 건설을 거부하면서 해당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죠. 인도 상무부와 산업내부무역촉진부가 투자 제한에 대해 다른 부서의 의견을 구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머리를 앓는 건 인도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장성 자동차와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성차의 의혹 제기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BYD는 단순 해명에 이어 자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인도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이외에 제조 공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역시 생산 기지로서 굉장히 유망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는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비교적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현재 한 16에서 한 18% 정도가 GDP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것을 한 2025년까지 한 25%까지 늘리려는 어떤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크 인 인디아, 스킬 인 인디아 같은 전 세계 제조업 허브를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측면에서는 저숙련 노동자도 많지만 엔지니어 및 기타 기술 분야, 인도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들이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정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런 인구 역시 한 3,500만 명 이상의 우수한 인력들이 보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도 투자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토지 취득이라든지 사업 절차 등이 굉장히 좀 복잡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중국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무역 정책을 쓰지 않고 관세무역 같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라든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측면들, 이게 관세 차원에서 불확실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도로라든지 항만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항구에서 이제 생산 물품을 산적하는데 20일 이상 걸린다는 등 이제 물류 차원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반도체 같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받침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개선이 되긴 할 텐데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력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노력,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의해서 어떤 생산 기지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류 통과를 못했다라는 게 지배적이고요. 여러 뉴스에 나온 것들에 따르면은 보안 이슈, 인도에서 이 투자를 받을 때 자동차나 배터리 공장을 세울 때 환경오염 이슈는 아니고 보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큰 클레임을 걸고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비아디가 처음은 아니고 이제 장성기차라고 하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 역시 작년 7월에 투자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가장 저렴한, 그냥 말하면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장 중 하나고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배터리나 전기차 생산 기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은 없고, 비아디라든지 이제 인도 정부에서도 정확한 스테이트먼트, 정확한 문서는 없지만 그런 보안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면서 결국 투자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